큐시트 회의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재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서 전 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입니다. 네. 이 조금 전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번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네. 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으로 입건됐었던 서울 용산경찰서 이 정보과 정보계장이 이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찰은 오늘 오후 12시 45분쯤으로 이 정모계장이 자택에서 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내용 이제 강북경찰서에서 직접 이제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기자단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이 관련 혐의 설명드리면은 정모계장은 용산서 정보과의 한 정보관이 헬로윈 참사 며칠 전으로 작성한 인파 관련 보고서를 이제 참사 후로 참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네.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삭제하라고 한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혐의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붙이는 게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정보계장이라는 건데 그럼 현직이 아닌 거예요? 네, 이 정모계장이 이제 앞서 이미 지난 9일로, 그러니까 네. 그제죠. 이 그제로 해가지고 대기 발령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망 과정에도 아마 이 해당 조치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어떤 징후나 뭐는 없었을까요? 뭐 조사라고 취재를 좀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정정 계장은 하루 전인 어제로 네. 일부 동료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이제 보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또 오늘 역시도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이유로 이 네. 서울 경찰청으로 이게 출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출근지에서도 이제 오늘 중으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지금 일단 혐의를 받고 있고 입건이 된 상황인데 특수본 조사는 받은 겁니까? 이 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특수본은 이 사망한 정 전 계장과 네. 이 상관인 정보과장을 아까 설명드린 이 혐의로 말씀드리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네. 또 이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 PC 등을 조사하며 이 삭제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하고 또 종용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었던 중인데 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라 여러 추측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효은 의원님. 지금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조금 전에 막 나와서 저희도 아니 이런 약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지금 경찰이 굉장히 이 헬로윈 참사 때문에 많은 어떤 비난 여론에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사망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경찰을 좀 집중적으로 비난하던 게 좀 다르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수본 조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이동하면서 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헬로윈 참사로 156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부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그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관계되신 분이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이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네.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과 그리고 행안부 장관 등 윗분들한테 묻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계속 이거를 어떤 일선에 있는 분들, 특히 용산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경찰에 특별수사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마치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시고 이 헬로윈 참사가 뭔가 잊혀지기를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이건 굉장한 충격이고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이것의 진상이 밝혀져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고 원인을 밝혀내는 거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수사에서 원인을 밝혀내는 이런 과정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빚어졌습니다. 네, 뭐 헬로윈 참사로 156분이 숨진 참 안타까운 가운데 이런 추가 사망 소식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네.
또 어제 치료 중이었던 이 헬로윈 참사로 치료 중이었던 장병이 숨졌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헬로윈 참사로 치료를 받던 중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장병 지난 2일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번 병문안을 갔던 그 사람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으로 이 장기 기증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 김건희 여사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는데요. 네.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다. 국민들 마음에 와닿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쉬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10월 29일은 분명히 지났는데 네,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야 애도까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어제 앞서 잠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고 국회 본회의에도 지금 보고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오늘 장외 투쟁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네. 장외투쟁을 공식화한 건데요. 오늘 오전 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조금 전인 3시부터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서명문에는 이 무한 책임이라던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오직 경찰만 단두대에 올렸다. 웃기고 있네라며 희희낙낙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현재 이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모습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도 서명운동 관련해서 비판 목소리 즉각 있었습니다. 이 SNS 자료들 좀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네.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이 웬 말이냐라는 입장입니다. 이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 운동이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다라는 게시글을 이렇게 올렸고요. 네. 이 조경태 의원 역시도 이제 SNS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국가 혼란을 주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명백한 정쟁을 선언했고 이는 네. 국가 혼란 행위로 연결되고 당장 이제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첫 장외 투쟁 카드입니다. 이 장외 투쟁 카드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재난의 정쟁화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지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요전에 국정조사 그 요구서 제출한 게 의원들 네. 181명이 했습니다. 네. 과반수가 넘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당이 빠지고 야당만 하는 국정조사 좀 김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뭐 정부나 여러 사람들이 그 출석해서 제대로 뭐 자료 협조나 증언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아주 그 서명 운동을 통해서 장외로 나가서 좀 극대화시키겠다 뭐 이런 네.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국정조사를 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희생자 명단 공개, 또 내각 총리부터 총사퇴, 또 특검 도입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대장동 수사 압박도 좀 커오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물론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의혹을 이 수사를 해소할 만한 좀 네. 무슨 로드맵을 좀 내놔야 돼요. 경찰에서 셀프 수사에 대한 거 오늘도 정보계장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로드맵을 좀 내놓으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네. 야당에서도 너무 정치적 공세만 하지 말고 정말 이태원 할로윈 참사 같은 이런 불행이
안 나려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엊그제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때 1조 5천억을 들여서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네. 제일 핵심인 서울시 소방본부랑 연결이 안 됐어요. 이런 거부터 우리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정치로 치닫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여운 의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이 꺼내든 장외투쟁 카드 사실 지금 주말마다 뭐 윤 정권 퇴진 집회도 일각에서는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이 윤 정권 퇴진 집회를 더 키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단어는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매우 좀 그 강한 투쟁, 네. 마치 어떤 무조건 정쟁으로 가거나 정권 퇴진 운동 이렇게 연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명 운동은 네. 국정조사를 하자. 정말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세우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서명 운동을 한다는 것이지. 네. 지금 뭐 매주 주말에 촛불 집회 또 다른 형태의 또 맞불 집회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개인적인 참여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마치 뭐 이 참사를 정쟁화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타격을 주겠다 이런 그런 의도도 없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민주당이 합당한 요구를 이재명이 방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너무 단순한 저는 이부분적 사고입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 서명 운동과 뭐 장애 집회는 사실 별개 건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 사실 진상 규명 방법을 놓고 어떻게 보면 삽바 싸움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참사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은 이태원에 있는 상인분들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이태원의 네.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 아직까지 그 시간에 멈춰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수할 건 감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추모한다고 아니면 조사가 덜 끝났다고 경찰 라인을 쳐놓고 뒷골목에 그 경찰들이 24시간을 지키고 있으면 거기 주변에는 장사를 아예 지금 문을 안 열고 있거든요. 그럼 뭐 열 수가 없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놓고. 그리고 뭐 물어봐도 언제까지 이거 하냐 그래도 뭐 자기네들도 아직 모른다 그러고 윗선에서 지시가 없다고. 네, 현재 건축과 위생과 이렇게 정부 쪽에서 조사하는 인원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거의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당시 참사 현장을 목격했던 젊은 직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상인분들에게 문자를 보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월세를 내야 하고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의 조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장사를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사실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헬로윈 참사. 근데 이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강재묵 기자, 고든 램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잘 아시는 분도 또 이제 생소한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이 영국 출신 유명 셰프죠. 이 소위 네. 쿡방 통해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가 있던 이제 셰프인데 네. 현재 방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이번 헬로윈 참사를 계기로 다소 특이한 요청이 있었어서 이슈가 됐습니다. 네. 이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지하철 이용 시로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내가 지하철 이용할 때 안전 관련해서 요원을 붙여달라? 요원을 붙여주고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네. 이제 요청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 참사가 있었긴 해도 이제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익명 커뮤니티 통해서 특히 좀 의견들이 많았는데 좀 살펴보시면 네. 이 교통공사 측 직원으로 보이는 걸 이제 공익 목적도 아닌데 네. 이 본인 사업 홍보에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 보였고요. 또 이제 경찰분으로 추정되는 근로도 이제 외교관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경찰 쪽으로 요청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전 11시부터 해서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네. 이제 인력 배치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네. 민원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달됐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뭐 이제
지하철보다 안전한 교통편을 이용하면 안 됐겠느냐라는 의사를 표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파쏠림 현상은 없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어쨌거나 인파쏠림 현상도 없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윤영걸 대표님, 네. 고든 램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다만 이제 고든 램지 하면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네. 햄버거가 14만 원짜리라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14만 원 주고 햄버거를 사 먹는다. 저는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얼마나 고급이길래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지하철 영국 지하철 이분 영국 분이거든요. 네. 사냥꾼이고 뭐 여러 가지 식당도 경영하고 하는데 영국 지하철하고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훨씬 좋아요. 아, 네. 영국은 아주 컴컴하고 별로 네. 안 좋아요. 우리나라 지하철 이 고급을 한번 저는 타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고든 램지가 네. 자기가 굉장히 인기 연예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식당 주인인데 그 인파가 몰려서 자기가 자칫하면은 뭐 사고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 알아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뭐 잘 모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니 근데 이게 어쨌거나 뭐 그런 사실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는 비판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이 헬로윈 참사를 외부에서 외국에서 볼 때는 어유 한국 이런 나라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또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영국은 사고 안 나나요? 영국도 그 축구 팬들 사고 수시로 납니다. 네.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그 콘서트장이나 축구나 이런 거 네.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우리가 참 앞서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은 네. 그거 갖고 뭐 한국 지하철을 불신하고 그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또 우리 그 지하철 당국, 경찰 당국에서도 과공 비례라고 네. 거기다가 또 수행원까지 경호원 인력까지 붙여서 한 거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